문자를 보냈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더 신경 쓰이는 건 SNS는 활동 중으로 떠 있을 때죠. 이때 머릿속에 질문이 딱 하나 생깁니다. 바쁜 걸까? 아니면 마음이 식은 걸까? 문제는 이 질문이 답장이 올 때까지 내 하루를 계속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괜히 예민해지고 결국은 상대를 캐묻거나 반대로 꾹 참고 혼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표는 하나예요. 연락 속도를 감으로 해석하지 말고 패턴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좋아하면 빨리 답하고 싶을 거야.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식이 완전히 틀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하면 폰을 뒤집어 놓고 알림을 꺼두고 끝나고 한 번에 확인해요. 그 사람에게 느린 답장은 무관심이 아니라 생활 방식일 수 있어요. 반대로 원래는 빠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반나절, 하루로 늘어납니다. 이건 생활 방식이라기보다 변화죠. 그래서 오늘은 느리냐 빠르냐가 아니라 딱 4가지를 봅니다. 첫째, 일관성. 원래 그랬나? 갑자기 바뀌었나? 둘째, 설명. 늦을 때 최소한의 안내가 있나? 셋째, 복귀. 바쁜 시계가 끝나면 돌아오나? 넷째, 대화의 질. 늦어도 관계를 이어가려는 느낌이 남아있나? 이 4가지로 보면 불안이 훨씬 줄어들어요. 왜냐면 추측이 아니라 관찰로 바뀌거든요. 자, 이제 바쁜 케이스부터 볼게요. 첫째, 리듬이 읽힙니다. 낮에는 느리지만 밤에는 꼭 확인한다든지, 회의 시간대만 유독 늦는다든지, 불규칙하게 사라졌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요. 예측 가능하다는 건 큰 힌트예요. 둘째, 설명이 있습니다. 길게 변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일정이 빡세서 늦을 수 있어. 지금 운전 중이야. 끝나고 볼게. 이 한 줄이 있느냐가 정말 큽니다. 상대를 기다리게 해도 불안 속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셋째, 복귀합니다. 진짜 바쁨은 보통 이벤트예요. 프로젝트, 시험, 출장, 야근. 지나가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쁨이 늘 상시고 관계는 계속 대기 상태라면 그건 바쁨이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일 수 있어요. 넷째, 대화의 질이 꺼지지 않습니다. 늦게 답해도 대충 응으로 끝내지 않고 짧아도 내용이 있고 질문이 있고 이어가려는 느낌이 남아요. 속도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바쁜 사람은 늦어도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는 장치를 만들어요. 이제 반대 케이스예요. 다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요. 이 신호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끝났다 결론 내리자는 게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보자는 겁니다. 첫째, 텀이 점점 늘어나는데 설명이 없다. 1시간이 3시간, 3시간이 반나절, 반나절이 하루. 변화는 생기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때부터 상대 마음을 떠보기 시작하고 불안이 폭발합니다. 둘째, 중요한 순간에만 사라진다. 선택적 부재입니다. 잡다면 답이 오는데 내가 힘든 얘기를 하면 사라져요. 약속 잡으려 하면 사라져요. 관계 얘기 나오면 사라져요. 이건 바쁨이라기보다 부담 회피 패턴일 수 있어요. 셋째, 내가 감정을 말하면 내가 문제된다. 내가 요즘 답이 늦어서 불안해 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너 집착이야 로 받아버리면 조절이 아니라 성격 평가로 흐릅니다. 이 구조에서는 연락 문제도 결국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조절이 가능한가?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떠보기입니다. 나도 일부러 늦게 답해보기. SNS 올리고 반응 보기. 연락을 끊고 상대가 찾나 확인하기. 근데 이건 정보를 얻는 방법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결과가 뭐든 내 마음은 다른 해석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상대가 빨리 답하면 내가 끊어서 놀란 거 아냐? 늦으면 역시 마음 식었네. 어느 쪽이든 내 불안은 계속 자랍니다. 관계는 시험이 아니라 합의예요. 여기서 관점을 하나만 바꿔볼게요. 연락은 정보가 아니라 연결 시도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뭐해?
밥 먹었어? 이런 말은 사실 정보가 아니라 우리 연결돼 있어? 라는 신호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 하나로 결론 내리기보다 연결을 이어가려는 태도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연락텀은 온도계고 연결 태도는 체온이에요. 이제 실전 대화법 드릴게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3문장. 첫째, 관찰. 해석 금지. 요즘 답장이 예전보다 조금 느려진 것 같아. 여기서 너 요즘 관심 없지? 같은 해석을 붙이면 바로 싸움이 시작돼요. 관찰만요. 둘째, 감정. 짧게 비난 없이. 나는 그럴 때 혼자 상상하게 돼서 불안해져.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로 말합니다. 셋째, 요청. 측정 가능하게. 바쁠 땐 오늘 늦을 것 같아 한 줄만 먼저 보내줄 수 있어? 또는 하루에 한 번은 자기 전에 짧게 근황만 공유하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서운해로 끝내지 말고 요청까지 가야 관계가 움직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안 바뀐다면요? 이때부터는 질문을 바꿔야 해요. 바쁜가? 식었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조절할 의지가 있나? 미안, 내가 놓쳤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런 반응이면 관계는 조정 가능합니다. 반대로 그걸 왜 요구해? 너 문제야. 이렇게 나오면 연락 문제는 형태만 바뀌고 계속 반복돼요. 연락의 정답은 속도가 아니라 합의 가능성입니다. 오늘 핵심 한 줄로 정리할게요. 바쁜 사람은 늦어도 관계를 붙잡고 식은 사람은 늦음으로 관계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감이 아니라 일관성, 설명, 복귀, 대화의 질, 이 4가지로 보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십, 질투, 이성 친구, 돈, 권태기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이 관계를 살리고 어떤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케이스로 더 구체적으로 해부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